안녕하세요. ECK 교육의 헝가리어 강사 송은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헝가리의 교통수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헝가리의 교통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헝가리인들의 운전 문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회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유럽 대륙 최초의 지하철이 생긴 국가는 어디일까요? 네, 다들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네, 바로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륙 최초의 지하철이 생긴 국가다라고 헝가리인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사실 유럽 최초의 지하철이 생긴 국가는 바로 영국입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륙에 포함되지 않고 떨어져서 섬국가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최초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유럽 대륙 최초의 지하철이 생긴 국가이다 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서 헝가리의 지하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이 헝가리 지하철 1호선 모습인데요. 이 1호선이 유럽 대륙 최초의 지하철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타일들이나 그 당시의 철제들도 지금까지 유지하고서 그 모양 그대로를 보존하면서 지하철역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왼편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 지하철 4호선의 모습입니다. 4호선과 1호선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많이 현대적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총 4호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색깔로 구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호선은 노란색, 2호선은 빨강색, 3호선은 파란색, 4호선은 초록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오래된 역은 1896년에 개통이 되었고 가장 최근인 것은 2014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지하철 교통수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교통수단에는 헝가리 트램인데요. 우리나라에는 트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헝가리를 가시면 트램이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많이 사람들이,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좋아하는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트램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과 달리 지상에서만 운행이 되고 있고 위에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전선으로 다니는 기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트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래된 모양을 띠고 있지만 여기 보시는 트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식으로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오래된 구형 트램과 신식 트램이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램은 헝가리어로는 빌러모시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빌러모시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헝가리인들도 트램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으니 두 가지를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트램 내부의 모습입니다. 트램 내부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기계가 하나 있어요. 이 기계가 바로 교통권을 체크하는 기계인데 티켓을 구매한 다음에 그 티켓 종이를 이 입구에 넣었다가 빼시면 시간이 찍히게 됩니다. 그 시간이 찍힌 티켓을 소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교통수단을 탔을 때 그거를 바로 찍고서 운전기사한테 확인을 하면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부에는 불시로 검표원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일반 사복을 입은 검표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트램의 문이 닫히게 되면 갑자기 완장을 차고서 한 명 한 명을 돌아다니면서 티켓을 제대로 찍고 탔는지를 확인하게 되니까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고요. 트램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이렇게 검표원이 지나다니고 있으니까 한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교통수단에는 기차입니다. 기차 같은 경우는 헝가리어로 보너트라고 읽게 되는데요. 부다페스트를 중심으로 약 8,000km의 방사선 노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엔나를 포함해서 유럽 도시들도 운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기차로도 다른 나라와 이동이 가능한데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차로는 레일젯을 뽑을 수 있습니다. 레일젯은 오스트리아 열차인데요. 이 열차가 비교적 많이 깨끗하고 배차 간격도 짧고 속도가 빨라서 헝가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차 티켓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터넷이나 전화, 매표소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매표소 같은 경우에는 기차역을 뜻하죠. 기차역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는 총 3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부역, 동부역, 남부역 이렇게 써놨는데요. 뉴거디 하면 서부라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는 깰레띠, 남부는 딜리라고 하는데 역은 파이어 우드버르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뉴거디 파이어 우드버르 하면 서부역 이렇게 의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딜리역의 모습인데요. 남부역이죠. 남부역은 이렇게 신식의 기차도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실 사진에서는 서부역의 모습이에요. 헝가리 서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자주 다니는 관광 명소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서부역이 프랑스의 에펠사가 설계하여서 화려한 철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서부역에는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 중에 한 곳은 바로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맥도날드다라고 호칭을 받기도 하는데요. 내부에 보시면 천장이 굉장히 높게 있고요. 안에도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 보실 교통수단은 버스입니다. 버스는 헝가리어로 부스, 비슷한 발음이죠. 부스라고 읽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보통 부다페스트에 있는 버스는 파란색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는 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트롤리버스, 트롤리부스라고 하는 교통수단입니다. 교통수단 앞에서 봤던 버스와도 되게 동일하게 생겼는데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지 보면 위에 이렇게 전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생긴 전선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앞에서 봤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름을 가지고서 이동하는 반면에 이 트롤리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통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보다는 조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특이한 교통수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헝가리의 대중교통 티켓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티켓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지하철이나 버스, 트램, 트롤리버스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티켓입니다. 그래서 싱글 티켓, 1회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1회권들이 10장 묶여져 있는 것을 이제 10회권으로 보통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10회권들, 아니면 환승을 가능한 1회권이랑 동일하게 생겼지만 환승 티켓이라고 써 있습니다. 환승 티켓 같은 경우에는 530포린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사용할 때마다 소진되지 않고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티켓들도 있는데요. 24시간권부터 사용이 가능한데 24시간권 같은 경우에는 1650포린트 정도 됩니다. 그리고 72시간권은 4150포린트,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4950포린트 정도, 그리고 한 달 동안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티켓은 9500포린트 정도 됩니다. 보통 여행을 헝가리에 오시게 되면
한 2, 3일 정도 머무르는 게 대부분인데, 네, 그때 보통 이런 티켓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고, 예, 장기적으로 헝가리에 거주하실 계획일 때는 네, 한 달권을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헝가리 한 달권 티켓 모양인데요. 여기 굵게 표시된 날짜까지 자유롭게 무제한으로 티켓을 가지고 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교통수단부터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대중교통 티켓으로 이용하실 수 없는 교통수단인데요. 가장 먼저 볼 것은 케이블카 철도입니다. 헝가리어로는 시클로라고 불리고 있는 철도인데요. 노동자들이 부다 왕궁까지 편리하고 싼 요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건설되어 있는 케이블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다 왕궁이 언덕 위에 있는데 언덕 밑에서부터 이동을 할 수 있는 한 개의 노선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 케이블카 철도가 만들어졌을 때는 싼 요금이었는데 현재에는 보통 관광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도 요금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하나로 따지면 6,000원, 7,000원 정도 하게 되고요. 왕복 티켓 같은 경우에는 2,000포린트, 한 8,0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세체니 다리 옆에 있는 클라르카 아담띠르부터 부다성과 대통령궁이 있는 센트 죄르츠띠르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교통수단은 택시입니다. 네, 택시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렇게 택시라고 잘 표기도 되어 있고 노란색으로 이루어진 게 보통인데요. 부다페스트의 택시 같은 경우에는 면허를 받을 경우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쉽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는 우버 택시의 이용이 금지됨에 따라서 보통 택시만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택시를 부를 때에는 전화나 어플을 사용해서 택시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길거리에 있는 택시를 그냥 탔을 경우에는 택시 기사의 시간을 침해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세 배 높은 가격으로 택시 요금이 측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예약을 하고서 전화든 어플로든 예약을 하고서 택시를 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외국인을 상대로 택시 요금을 비싸게 받는 경우들이 드물게 있기 때문에 앱 사용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주요한 택시 회사들의 전화번호이고요. 밑에 앱 이름도 함께 표기해 놨습니다. 헝가리어로 볼트라고 하는 어플인데요. 다른 택시 어플보다도 빨리 잡히고 가까이 있는 차가 잡히기 때문에 이 어플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 교통수단으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어우토라고 불리고요. 자전거는 비치클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는 지금 자전거 전용 도로도 많이 생기고 있고 대중적으로 탈 수 있는 자전거 시스템인 부다무비라고 하는 자전거 대여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특이하실 수 있는데 수상버스입니다. 수상버스는 미즈부스, 미즈가 물을 뜻하고 부스가 이제 버스를 뜻하는데 수상버스, 미즈부스도 많이 타는 교통수단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은 관광객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많이 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서도 그냥 버스 모양 그대로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물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 건너편으로,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런 체험을 목적으로 많이 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헝가리인들의 운전 문화입니다. 헝가리인들의 운전 습관은 비교적 거친 편에 속합니다.
헝가리 통계청 자료를 따라서 보면 네, 교통사고 수가 4,800건, 그리고 4,100건, 네, 해마다 4,000건 이상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헝가리인들의 운전 습관이 매우 거칠다라고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범칙금 제도와 벌점 제도도 함께 있습니다.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면 보통 우체국에 가서 납부를 해야 되고요. 벌점 제도도 있기 때문에 연이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금지 구역이 부다페스트 도심에 여러 군데에 있는데요. 이곳에서 불법 주차를 하다가 적발되게 되면 차 바퀴에 이렇게 클램프가 채우게 됩니다. 자물쇠 같이 이렇게 채우게 되는데요. 이 클램프 같은 경우에는 차량 혹은 차량 주차 지역 바닥이나 아니면 벽면 쪽에 통지서가 같이 붙여져 있게 됩니다. 이 통지서에 적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잠금 해지를 요청하고 벌금을 납부한 후에야 이 클램프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헝가리 표지판에 대한 내용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생소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밑에 헝가리 표지판의 내용을 한번 적어왔는데요. 이것을 봤을 때 어떤 의미인지 딱 눈치를 채셨나요? 한번 보면 이 앞글자들을 이제 요일에 대한 대문자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hit, get, Saturday 이처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대문자들 앞에 첫 글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15m 앞뒤로 해서 이곳에 주차를 하면 벌금을 매기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헝가리에서 차량의 제한 속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제한된 속도의 규정이 없을 시에서는 시내에서는 약 50km의 제한 속도가 있고요. 고속도로에서는 130km 정도 제한 속도가 다 각각 있기 때문에 이 속도를 규정에 임해서 잘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 3세 미만, 신장이 150cm 미만의 아동들은 카시트 이용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시내 이외의 모든 도시에서도 헤드라이트 점등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전자석 안전벨트도 착용이 필수이죠. 이처럼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정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하지 않은 규정 한번 볼게요. 직진, 좌회전, 우회전은 신호 준수가 필수하다. 근데 이제 다른 점은 바로 이거죠. 비보호 우회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하시던 운전자들이 헝가리에 가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비보호 우회전이 없고 신호에 준수해야 된다.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고속도로 통행권을 사전에 구매를 하신 후에 이제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통행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유소에서 구매가 가능하시고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시내에서는 이제 주차구역이 따로 있는데 그 주차구역에서 주차요금을 계산할 때는 무인 주차 요금 정산기를 이용하시는 게 보통이고 차량을 주차한 후에 반드시 이곳에다가 입력을 하셔야지 나중에 범칙금이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이 만약에 부과됐을 경우에는 우체국을 방문하셔서 납부하시던지 아니면 고지서에 기재된 정보에 따라서 계좌로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전화는 112, 자동차 고장 번호는 188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택시를 이용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회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에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콜택시를 부를 수 있고 두 번째는 어플을 통해서 택시를 부를 수 있다고 했는데 먼저 택시를 콜택시로 부를 때 어떻게 부를 수 있는지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녕하세요 라는 표현이죠. 요나포트키바녹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택시 한 대를 부르고 싶습니다. 세레뜨니 기분이 에직 떡시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에지는 숫자로 헝가리어로 1을 가르치는데 이 자리에 2, 끼트가 올 수 있고 3, 하롬이 와서 세레뜨니 기분이 끼 떡시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택시 기사한테 알려줘야죠. 그래서 보통은 택시 위치를 얘기할 때 구역을 먼저 얘기하는 편입니다. 구역 같은 경우는 깨룰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다페스트 기준으로 23구역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몇 구역에 있고 무슨 거리 위치에 있는지 그 거리를 같이 이야기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8구역이다 하면 율처드게룰렛 8구역, 푸토우쩌 거리 37번지에 있다. 푸토우쩌 허르민츠 히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디에 있는지 택시기사한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디로 가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우리 앞에서 봤던 서부역이에요. 단어가 조금 길죠. 서부역은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뉴거티파이어 우드버르라고 합니다. 어디로? 나는 간다 라는 표현인데 뉴거티파이어 우드버르 호즈 매잭 하면 서부역으로 갑니다. 나는 서부역으로 갑니다 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택시를 타실 때 택시 기사가 깜빡하고 미터기를 켜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그럴 때 미터기를 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끼륙 하면 부탁합니다, 요청합니다 이런 표현이고요. 인디처 엘 떡시 오라트 하면 미터기를 켜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헝가리의 교통수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